합성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합성함수는 기본적으로 F 합성 G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이 합성함수를 어떻게 미분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 보면 얘를 미분했을 때는 이것의 극한값으로 도함수를 알아낼 수가 있죠. 자, 근데 도함수의 정의가 무엇이었냐? 정확히 떠올려보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었죠. 그래서 표현을 x가 이제 예를 들면 a로 갈 때, 아니면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f 프라임 x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분모에서 의미하는 게 h가 뭐예요? x 증가량이죠. 그래서 이건 사실 x 플러스 h 마이너스 x를 한 거랑 똑같죠. 얘도 x에서 사라지니까 h만 남죠. 그래서 분모는 x의 변화량이고, 그리고 분자는 x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 fx 값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 얘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의 차, 변화량, 이걸 나눈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건데, 지금 합성함수에서 보시면 약간 차이가 있죠. 자, 뭐가 다릅니까? h가 똑같이 0으로 갑니다. 이게 x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분모에 h가 있는데 x 플러스 h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서 x 변화량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위에가 그냥 f가 아니죠. 그냥 f가 아니고 뭐예요? x 자리에 gx가 대입되어 있는 f 합성 gx의 변화량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동안 배웠던 거는 그냥 fx의 변화량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gx를 x 자리에 대입한 거니까 우리는 분모에 x 변화량이 아니라 gx의 변화량이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x 변화량이 아니라 gx의 변화량, 즉 뭐다?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 이 꼴이 맞죠. 여기서 x 대신에 이제 x의 변화량 대신에 gx의 변화량이 들어가고, 여기 대입된 것도 이 gx의 변화량이 f에 들어간 이 꼴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로 만들려면 분모에 gx의 변화량이 있어야 한다. 왜? f에 gx가 대입되어 있으니까, x자리 대신에. 자, 근데 그냥 대입할 수는 없죠. 그래서 원래 값이 뭐였어요? 원래가 분모가 지금 분모가 x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원래 있었으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이 gx의 변화량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모에 얘 대신에 얘를 집어넣고, 얘는 다시 여기로 바꾸고, 그러니까 둘의 위치를 바꾸는 거죠.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원래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여기는 x 변화량이니까 여기 안 맞으니까 gx의 변화량을 분모에 넣고 싶다. 근데 이제 값이 변하면 안 되니까 분자에도 이제 곱해준 거죠. 그래서 약분돼서 값은 똑같은데 도함수 꼴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어요? x 증가량 분의 gx의 변화량이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자연스럽게 도함수 형태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론이 결론으로 가보면, 자, 이때 gx가 연속이므로 gx 플러스 h가 gx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한다는 게 뭐예요? 순간 변화율을 보려면은 이 증가량이, 그러니까 x 증가량, x 변화량이 0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h가 x 변화량인데 이게 0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연속이니까 gx 플러스 h가 gx로 가거든요. h가 0으로 가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량이 0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gx가 여기에 대입되는 이게 있고 gx 플러스 h가 있는데 이 둘이 만난다는 거죠.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순간적인 변화율을 보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h가 0으로 갈 때 gx 플러스 h가 gx로 가니까 네, 얘가 이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그 도함수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함수 형태 중에 이것도 있었잖아요.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네, 요거랑 비교하면 좀 더 맞겠네요. 그래서 gx 플러스 h가 지금 x인 거예요. 그리고 gx가 a인 거고요. 그죠? x자리에 이게 있고 a자리에 여기 있죠. 그죠? x자리에 gx 플러스 h가 있고 a자리에 gx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결과가 뭐예요? f'a죠. 그래서 a 대신에 지금 뭐가 들어갔다? gx가 들어갔으니까 f'gx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완벽하게 도함수 형태이고 네, 이때 h가 0으로 갈 때 연속이니까 gx 플러스 h는 gx로 가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미분계수꼴이 돼서 결과가 f'gx다. 이 뒤는 당연히 g'x니까 자,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얘 곱하기 얘로 극한의 성질을 쓸 수 있는 거죠. 왜? 각각이 수렴하니까. 얘는 뭘로 수렴? f'gx. 따라서 결과가 f'gx 곱하기 얘는 g'x 곱하기 g'x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이에요. 그래서 f 합성 gx를 미분하면 뭐다? f'gx 곱하기 g'x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자, 이때 이 fx를 주로 뭐라 하냐면 합성함수에서 이 겉에 있잖아요, 그죠? 겉에서 싸고 있죠, gx를. 그래서 겉함수라고 보통 부르고, 그다음에 gx는 안에 있으니까, 속에 있으니까 속함수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래서 이 합성함수의 이 미분의 결과를 어떻게 말하냐면 겉함수 미분에다 속함수 집어넣은 거, 그리고 곱하기 속함수를 미분한 것, 속미분, 줄여서 속미분이라고 불려요. 속미분을 마지막에 곱해준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거 이제 설명을 교과서나 이런 때 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증분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합성함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합성함수가 y는 f 합성 gx 이렇게 있을 때 y는 f 이제 이 gx를 u로 치환하는 거예요. u로 치환. 그러면은 이게 뭐가 돼요? y는 fu가 되고 그 다음에 u는 뭐예요? u는 gx죠. 네,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합성함수를 치환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둘 각각이 미분 가능할 때 자, 얘를 도함수를 어떻게 구하냐?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x 증분은 뭐 델타 x고 u의 증분은 델타 u 이렇게 이제 막 말을 하는데 좀 헷갈려요. 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거랑 좀 비교하면서 볼게요. 자, 아까 y는 fx라고 했어요. 그리고 u는 gx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델타 x는 뭐냐면 델타 x는 말 그대로 x가 변화하는 거죠. 여기 gx에 들어간 여기는 u죠. fu u 그리고 u 여기 x의 변화량인 거죠. 이 gx에 들어가는 이 미치수 x의 변화량. 그리고 y는 뭐예요? fu의 변화량이죠. 네, fu는 뭐예요? fgx죠.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는 이거예요. 네, 어디죠? y분의 h분의 fgx 플러스 h 빼기 fgx. 네, 요거예요. 그래서 요게 분모가 지금 델타 x인 거고요. 네, 델타 y 이 f 합성 이 y가 이제 f 합성 gx니까 요거의 변화량
그죠? 이게 델타 y, 이 델타 x. 근데 이걸로 바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요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 델타 u를 이렇게 분모 분자에 곱해서 끼워 넣는 거예요. 근데 u가 뭐예요? gx죠. gx의 변화량을 분모 분자에 끼워 넣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gx의 변화량을. 자, 그렇게 해주면 뭐가 돼요? 자, 얘는 네, u가 지금 gx니까 델타 u분의 델타 y에서 네, 델타 u를 0으로 보내는 거죠. gx의 변화량을 0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 gx 플러스 h를 gx로 보내는 거죠. 네, 이게 변화량이 gx의 변화량이 0으로 가게 보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거의 결과가 네, u를 y로 미분한 결과가 나온다. 이건 뭔 의미냐? gx를 f 합성 gx로 미분한 것. f 합성 gx를 gx로 미분한 것.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요거를 이제 gx 플러스 h를 gx로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f 프라임 gx가 나오는 거겠죠. 결과가.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뒤에는 뭐예요? 뒤에는 밑에서 볼게요. 이거 밑에서 같이 보시면 여기 있네요. 얘가 이제 이건 거예요. 델타 u, 이게 델타 u고 델타 y는 이 합성함수의 변화량. 그래서 이 결과가 f 프라임 gx다. 자, 그리고 델타 x분의 델타 u는 뭐예요? 델타 x 변화량은 x 변화량이죠. 이게 x 플러스 h 마이너스 x, x 변화량. 그리고 델타 u는 gx의 변화량. 이 변화 결과는 델타 dx분의 du인데 이게 보다 g 프라임 x다. 같은 말이에요, 둘이. 표현만 좀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네, 델타 x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gx 마이너스 gx가 되니까 델타 u가 0으로 가죠. 네, 아까 gx의 변화량이 0으로 보내지는 그 상황을 델타 u는 0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은 다음이 성립합니다. 네, 그래서 dx분의 dy, 우리가 하고 싶은 게 f 합성 gx를 이제 미분하는 건데 얘를 이제 dx분의 dy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네, 델타 x분의 델타 y에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중간에 du를 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각각이 수렴하니까 분리할 수 있고 이 결과는 du분의 dy 곱하기 dx분의 du가 된다. 네. 이걸 이제 아까 배웠던 거랑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자, y 프라임인 거야. y 프라임은 x의 변화량에 대한 y 변화량인데 이거는 이 합성함수를 미분한다는 거고 그거는 이제 h분의 이런 꼴인데 자, 이게 델타 x 그리고 얘가 델타 y 그리고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du를 껴넣는데 이 du가 뭐다? 이 g의 변화량이다. 이 g의 변화량이다. 그리고 각각이 이제 수렴하니까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 네. 얘의 결과는 뭐다? f 프라임 gx. 얘는 g 프라임 x. 그래서 그 둘이 곱한 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d분의 dy 이게 f 프라임 gx인 거고요. 그다음 dx분의 du는 g 프라임 x인 거고요. 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법은 자, fu와 gx가 미분 가능할 때 네, fgx는 미분 가능하고 그 도함수는 f 프라임 gx
x에다가 g's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시 문제를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자, x세제곱 플러스 2x 전체의 5제곱을 한번 미분해 봅시다. 자, 이 함수는 y는 fx를 x 5제곱으로 하고요. 그리고 y는 gx를 x 세제곱 플러스 2x라고 하면 x 세제곱 플러스 2x 전체의 5제곱은 fx에다가 gx를 집어넣은 것과 같죠. fx의 x자리에다가 여기 x자리 x 5제곱의 x자리에다가 x 세제곱 플러스 2x 이 gx를 집어넣은 게 이 결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f 합성 gx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걸 미분하면 뭐다? 이걸 미분하면 일단 뭐한다? 겉함수를 미분한다. 자, 겉함수 미분하면 뭐예요? f'x는 5 곱하기 x 4제곱이죠. 그죠? 5에다가 x 4제곱인데 이 x자리에다가 뭘 대입한 거예요? gx를 대입한 거죠. 네, 그래서 이 결과가 다시 한번 적어보면 여기 있죠. 자, 여기다가 보시면 f'x는 5x 4제곱인데 x자리에 gx를 집어넣은 거죠. gx가 이거죠. 그래서 5 곱하기 x 세제곱 플러스 2x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x자리에 gx를 집어넣은 거죠. 자, 그리고 gx를 미분해서 미분하면 뭐예요? g'x는 3x제곱 플러스 2죠. 네, 그 미분한 거를 여기 뒤에다가 적어주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5 곱하기 x 세제곱 플러스 2x의 4제곱에다가 3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곱해지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분이 나오게 됩니다. 정리하면은 답이 나와요. 네. 그래서 순서를 기억해 보시면 좋아요. 일단 첫 번째 겉함수를 미분합니다. 겉미분하고요. 그 다음에 겉미분의 x자리에 속함수를 대입합니다. 속함수 대입. 자, 그 다음에 3번은 속미분을 해서 속함수를 미분하는 뜻이죠. 마지막에 곱해준다. 곱해줌. 그래서 이 합성함수는 이 3단계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네. 겉함수 미분하면 5x 4제곱 x자리에 gx x제곱 플러스 2x를 대입하고 마지막에 뭐한다? 속미분 해서 곱해준다. 이러면 답이 나오는 거죠. 네, 요거까지만 해볼까요? 네, sin x제곱. 자, 여기서 x 대신에 x제곱이 대입된 거죠. 그래서 fx를 sin x라고 하고 그 x자리에 x제곱이 대입된 거니까 gx를 x제곱이라 한다면 자, sin x제곱은 f 합성 gx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얘를 미분하면요. 네, 겉함수 미분하죠 그랬어요. 미분하면은 코사인 x죠. 자, 코사인 x에다가 뭐 대입한다? 속함수 대입한다. x제곱. 그리고 뭐한다? 속미분해서 곱해준다. 네, 그럼 결론은 뭐예요? 2x 코사인 x제곱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은데 마지막에 속미분 곱하는 거 초반에 배울 때 자주 까먹거든요. 그래서 잘 훈련하시면 속미분 까먹지 않고 잘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자, y는 x 얼제곱의 도함수를 알아볼게요. 이때 얼은 유리수입니다. 자, 전에 배웠던 거는 y는 x n제곱에서 n이 정수일 때로 이제 확장을 해봤죠. 그래서 x의 n제곱의 도함수를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유리수로 한번 확장을 해볼게요. 네, 정수일 때는 이렇게 n 곱하기 x n-1제곱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리수는 어떻게 구하냐? 일단 이 지수 위에 있는 어를 분수꼴이니까 유리수는
n분의 n꼴로 놓아보시면 네, y는 x n분의 n제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양변을 m제곱 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y m제곱에다가 n분의 n 곱하기 m 되면서 약분되시면서 m만 남죠? 그래서 x의 n제곱만 남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은 정수니까 네, m도 정수고 n도 정수라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정수의 미분법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할 건데 이때 y m제곱을 z라고 둘 거예요. 이건 이제 합성함수로 보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더 생각하기 편하게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y는 fx라고 하고요. 네. z는 gy라고 할게요. 그럼 z는 결국에는 gfx인 거죠. 그죠? 이 상태인 건데 지금 y의 m제곱이 gy인 거예요. 네, 얘를 지금 z로 둔 거니까 그죠? y m제곱을 gy라고 표현을 한 거고 이때 y는 x에 대한 식으로 또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y는 x m-n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z는 이렇게 된 거다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양변 미분하면은 y m제곱은 x n제곱 미분하면은 얘는 지금 gy죠. gy인데 gy는 gfx죠. 네. gfx를 이제 미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변은 x n제곱을 미분하는 거죠. 네, 둘 다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변은 쉽죠. n 곱하기 x n-1제곱 되겠죠. 그죠? 좌변은 이제 y m제곱은 x n제곱이다를 미분할 건데 y m제곱을 g fx 전체의 미분으로 보겠다. 그리고 얘는 x n제곱의 미분이다. 우변은 n 곱하기 x n-1승이 되죠. 좌변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합성함수의 미분을 배웠잖아요. 그거 활용하시면 g 프라임 fx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되겠죠. 속미분 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g 프라임에다가 x를 이제 대입을 한 건데 자, g 프라임은 뭘까요? 자 얘를 미분한 거잖아요. 그죠?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해 보시면 y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뭐예요? m 곱하기 y의 m-1제곱이죠. 여기에 y 자리에다가 fx를 집어넣는다는 거니까 그래서 m 곱하기 y는 fx 그래서 fx의 전체의 m-1제곱이다. 거기에 f'x는 뭐예요? 네, f'x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f'x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fx는 x n-n이니까 바꿔 적어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x n분의 n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f'x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요. 얘를 나눠주시면 자 우변으로 넘기면 f'x는 자 n부터 넘기면 n분의 n 되겠죠. 상수끼리 보면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나눠지는 거니까 역수 취해지는 거죠. 자, 역수 취해지는 건 지수에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와 같으니까 x 마이너스 n분의 n 곱하기 n-1승 되겠죠. 거기에다가 요거 x n-1을 둘이 곱하는 거니까 지수끼리의 합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x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n 플러스 n분의 n이고요 플러스 n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마이너스 n과 n이 사라지면서 뭐만 남아요? n분의 n 마이너스 1만 남게 되죠.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결과가 n분의 n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예요. 뭘 미분하면 y는 x n분의 n을 제곱을 미분하면은 n분의 n 곱하기 x의 n분의 n-1제곱이 나온다.
근데 어때요? 이거는 이 정수에서 이 도함수와 메커니즘이 똑같죠? 그래서 이 지수가 개수로 나오고 지수의 마이너스 1이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나오고 앞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해서 x의 n제곱의 도함수는 n 곱하기 x n-1인데 이게 유리수로도 가능하구나 라고 배울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리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 루트가 들어가 있는 거듭제곱근 골에 어떤 함수식이 있으면 얘를 x는 n분의 1승 이렇게 바꿔서 유리수 형태로 바꿔서 도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유리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다.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y는 세제곱근 x제곱 이걸 한번 미분해보면 일단 얘를 유리수 제곱꼴로 표현을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세제곱근은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제곱이 되고, 자, 얘를 미분하면요 3분의 2가 앞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지수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준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보통 푸실 때는 이 상태로 그냥 진행을 주로 하게 되죠. 네, 굳이 바꿔주면은 3분의 2에다가 얘가 이제 분모로 들어가죠. 세제곱근 x 이렇게 되겠죠. 네, 함수 ln fx의 도함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전에는 뭘 배웠죠? ln x의 미분을 배웠죠. 자, ln x 미분하면 뭐예요? x분의 1이라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ln 절대값 x의 도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절대값 기호가 있으니까 그죠? x의 범위에 따라서 이 도함수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x가 범위를 나눠서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보겠습니다. x가 0일 때는 안 되겠죠. 네, 로그의 진수에 0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를 보시면, 자, 먼저 0보다 클 때입니다. 절대값이 그대로 풀리니까 그냥 ln x죠. 미분하면 뭐다? ln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나오겠죠. 자,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값이 풀릴 때 마이너스가 붙게 되면서, 네, 그렇다고 이게 음수는 아니죠. 네, 마이너스 x로 표현됐을 뿐이지 x가 음수기 때문에 자체가, 그래서 마이너스 곱해지면서 양수가 되겠죠. 자, 얘를 미분해 보시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냐면 합성함수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y는 ln x와 y는 마이너스 x가 서로 합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게 지금 겉함수죠. 그리고 얘가 속함수죠. 자, 합성함수에 미분할 때 어떻게 하죠? 자,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하면은 f 합성 gx는 미분했을 때 f 겉함수 미분에다가 gx 대입 곱하기 속함수 미분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겉함수 먼저 미분해 보시면 뭐예요? x분의 1인데 거기다 뭐 대입한다? gx를 대입한다. 그럼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속함수 미분을 곱해준다. 자, 뭡니까? 마이너스 1이죠. 자,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x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사라지면서 뭐예요? x분의 1이 나오죠. 결국에는 뭐다? 0보다 클 때, 작을 때 모두 x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냥 모든 범위에서 절대값 ln 절대값 x의 미분 값은 그냥 x분의 1이다. 그냥 x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케이. 절대값 붙여도 그냥 x분의 1이고요. 또한 이번에는 로그 a 절대값 x를 한번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x가 0보다 클 때 어떻게 돼요? 작을 때 이렇게 둘로 나눠야죠.
클 때는 로그 ax 똑같이 나오니까 미분하면 뭐예요? ln a가 붙는 거죠. x분의 1은 똑같은데 ln x의 미분과 똑같은데 x 옆에 ln a가 붙는다. 그래서 x ln a 분의 1 이렇게 나오고요. 자,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작으면 로그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미분하면 뭐예요? 얘도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럼 겉함수 미분은 요거죠. 여기에다가 x 대신에 속함수 마이너스 x 대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한다? 속미분 마이너스 x를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1. 그래서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지면서 플러스 되니까 x ln a 분의 1이 되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하면은 도함수는 x ln a 분의 1이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딱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새로운 느낌은 아니죠. 자, 이번엔 요걸 봅시다. ln에 x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fs가 합성된 것도 있는 거예요. 합성되어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fx를 합성하는 경우는 보통 fx 자체가 항상 0보다 크다 이런 경우로 자주 나오지 않고, 그죠? 네, 범위가 쭉 있기 때문에 보통 합성될 때는 이제 절대값이 씌워져요. 절대값 fx 이렇게 되는데, 자, 이때 이 도함수는 뭐예요? 네, 이제 합성함수의 극한으로 보는 거죠. 미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0보다 클 때를 보시면 ln fx가 되는데, 자, 이거 미분하면 뭐예요? 자, 겉함수와 속함수. 겉함수 미분하면 x분의 1인데 거기에 속함수를 fx를 대입하면은 fx분의 1이 되죠. 거기에 뭐 곱한다? 네, 속함수 미분한 것 f'x를 곱한다. 그러면 결과가 fx분의 f'x 나오겠죠. 자, fx가 0보다 작으면요, 자, 마이너스 ln 마이너스 fx인데, 네, 역시 겉함수 미분해서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fx분의 1, 속함수 미분하면 마이너스 f'x니까 또 약분 또 이제 사라지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네, 따라서 뭐다? 이거의 도함수는 fx분의 f'x가 됩니다. 네, 그래서 분모에는 fx가 있고요, 분자에는 f'x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로그 a 절대값 fx는 뭘까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패턴이 보이죠. 그래서 절대값을 나누기 위해서 범위를 나누게 되는데, 범위와 상관없이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여기 x ln a 분의 1 원래가 얘를 미분하면은 얘가 나오는데, 여기서 x 자리 대신에 fx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뭐가 곱해져요? 속미분한 게 곱해져야 되니까 분자에는 f'x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의 도함수는 fx ln a 분의 f'x다. 네, 그래서 ln fx에서 분모에 ln a만 곱해진 형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면 자,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고요. 로그 ax 미분하면은 x ln a분의 1이고요. 그래서 ln a만 붙었다. ln fx 미분하면요, fx분의 f'x. 속미분했을 때 겉미분했을 때 x 자리에 fx만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속미분한 f'x가 분자에 곱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로그 a fx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x 대신에 fx 속미분한 거 곱해졌다. 정리하면 되겠죠. 자, 예시 문제를 몇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ln 2x-3을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뭐예요? 겉함수 미분 x분의 1 되죠. ln x 미분하면 거기에 2x-3을 대입하면 되겠죠. 분의 1인데 거기에 뭘 곱한다? 속미분하면 2 되죠.
그래서 2x-3분의 2가 됩니다. 자, 2번도 해볼게요. 자, 겉함수는 로그 2x인데 미분하면 뭐예요? 미분하면 xln 2죠. xln 2분의 1. 여기에 속함수를 x에 대입을 해주고 분자에 뭐 올려준다? 총미분한 거 곱해준다. 2x-1이 되겠죠. 네, 그래서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